송혜교님의 피부를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없어 보인다. 두 번째, 얼굴형이 없다. 세 번째, 얼굴살이 없죠. 자, 오늘은 시간이 지나도 항상 그대로인 얼굴 웰 에이징 대표 시술 오늘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어려지는 시간 동안 멘토 김보선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지나도 항상 그대로인 얼굴 웰 에이징 대표 시술 오늘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사실 모든 여배우분들이 피부관리 정말 진심이실 텐데 송혜교님만 유독 피부가 빛나 보이는 비결이 뭘지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송혜교님의 피부를 한번 보실까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공 하나 없어 보인다. 두 번째, 얼굴형이 무너짐이 없다. 세 번째, 얼굴살이 패임이나 꺼짐이 없죠. 그리고 네 번째, 주름이 없다. 그 다음으로는 피부에 잡티가 없다. 그 다음으로는 근육이 좋다. 여기서 근육이란 이제 눈썹 처짐이라든지 눈 처짐이라든지 눈꼬리 처짐이라든지 입꼬리 처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안면 거상 수술을 하지 않았다. 이 정도 특징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여배우분들은 피부 관리 안 할까? 물론 엄청 열심히 하시죠. 최근에 김성령 배우분도 어마무시하게 돈을 쓴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송혜교 분은 타고난 피부가 좀 좋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어려서부터 탑스타 반열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피부 관리를 철저히 한다. 본인은 스킨케어를 정말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전적으로도 좋은 피부인데 다른 사람보다도 더 성실히 엄격하게 노력한 결과 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엄청나게 원래도 좋은 피부인데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이거는 좀 인간계를 좀 벗어났다라고 싶을 정도로 제가 봐도 경이로울 정도로 아주 젊고 아름다운 피부를 갖추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긍정적인 멘탈 관리를 인터뷰에서 항상 언급을 하신 바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멘탈, 내 정신 상태가 얼굴 표정이나 얼굴에 생기는 주름, 얼굴에 생기는 이미지, 인상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 저도 충분히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꾸준한 운동을 얘기를 하셨어요. 주 5회도 뭐 요가를 하신다. 뭐 최근 영상에서 밝히셨는데 제가 봤을 땐 이런 신체적인 운동 말고도 안면 운동, 동안 운동 요즘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운동도 꾸준히 집에서 하고 있을 가능성도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송혜교님이 과거에 밝힌 피부 관리 비결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피부 미용을 전문으로 하는 원장으로서 송혜교님과 같은 피부가 되는 엘리트 코스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교님 피부는 정말 전문가가 봐도 경이로울 정도로 웰 에이징의 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피부 측면에서 보는 웰 에이징이라고 하면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고 피부 본연의 재생 능력을 강화하고 피부 시술도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주기적으로 꾸준히 관리를 하는 방식이 선호됩니다. 전에 영상에서도 계속 꾸준히 말씀드리는데요. 이미 많이 노화가 진행되면 거상을 하려고 하시지 이런 소소한 치료로 꾸준히 끌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늦어도 40대, 50대 정도의 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그때부터 꾸준히 주기적으로 이런 웰 에이징 시술을 바로 도입을 하셔서 꾸준히 시술을 받으시는 게 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웰 에이징 피부 시술의 특징 그리고 어떤 시술이 있는지 한번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연스러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일단 첫 번째 거상 수술을 절대 안 된다. 최대한 인위적인 시술보다는 주기적인 관리 시술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는데도 수술을 안 했는데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자연스러운 표정, 자연스러운 이목구비를 갖추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가장 핫 이슈인 이런 웰 에이징 피부 컨셉과 제가 기존에 하던 시술의 방향이 너무나 흡사하고 같아서 저는 지금 시술하고 있는 방향이 옳았구나 라고 다시 한 번 더 생각이 들었고요. 웰 에이징을 실천할 수 있는 피부 시술을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리프팅 그리고 탄력 강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울세라와 써마지 온다 장비를 저는 가장 핵심적인 장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축으로 주름 개선, 피부 재생,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레디어스, 콜라겐 재생 주사 중에서도 단연 레디어스를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리쥬란 힐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필러 시술도 설명을 드리는데 아예 너무 많이 노화가 되신 분들은 필러 시술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요. 대신에 얼굴에 곳곳에 아주 소량씩만 배치를 하는 방식으로 시술을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부톤과 잡티 개선인데요. 기존의 클래식한 장비 중에 IPL 장비나 레이저 토닝이나 피코 토닝, 이런 화이트닝 장비도 꾸준히 시술을 받으면 피부가 많이 노화가 되지 않고 아름다운 피부톤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피부 강화와 재생 카테고리인데요. 실 리프팅, PRP나 줄기세포, 이런 치료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치료 모두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주기적인 꾸준히 관리를 하는 컨셉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네. 그러면 울세라나 이런 시술을 하면 송혜교님처럼 될 수 있는 건가요? 울세라도 잘못하면 이렇게 볼페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울세라는 하도 볼페임 심하다, 얼굴 꺼진다,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거의 모든 연예인분들이 필수적으로 받는 장비잖아요. 기존에 제가 설명드렸던 영상 중에 한예슬이나 기은세나 최화정이나 그리고 김준이나 김성령이나 전현무나 송지효 분이나 많은 연예인분들이 울세라 받았다라고 커밍아웃 하셨잖아요. 그런 만큼 적절히 받으면 처짐과 꺼짐의 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장비 중 하나라고 저는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볼페임은 피부가 얇은 분들이 받는다고 무조건 생기는 거는 아닙니다. 제대로 피부 두께에 맞는 팁을 선정을 해야 되고 또 강하지 않은 에너지로 볼페임이 우려되는 부위를 피해서 조직량이 얼마 없는 부분은 또 작은 샷만 이런 식으로 세심하게 고려를 해서 들어가게 된다면 볼페임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짐과 꺼짐에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정확히 와닿지는 않는데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피부의 노화 과정을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분류를 해볼 수 있었는데요. 크게 꺼짐, 그리고 처짐, 그리고 스킨 텍스처,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노화를 저는 분류하거든요. 첫 번째 꺼짐은 눈 밑고랑 아래 부분에 이어지는 인디언 밴드, 그리고 팔자 고랑, 그 다음에 입가 고랑 꺼짐, 그리고 옆볼 페임, 관자놀이 꺼짐, 그 다음에 이마 꺼짐, 그리고 앞볼 꺼짐, 이렇게 현상적으로 제가 분류를 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처짐 카테고리를 보시면 이마가 위에서 아래로 처짐, 그 다음에 눈썹이 처짐, 그 다음에 눈꼬리 처짐, 그 다음에 앞볼이 아래로 축 늘어지는 처짐, 입꼬리 처짐, 심부볼 처짐, 턱선 처짐, 이중턱 처짐,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스킨 텍스처는 모공, 그리고 잔주름, 기미 검버섯, 마지막으로 편편사막이나 비립종, 피부 각질층의 두꺼움, 그리고 피부 거친 정도, 건조함,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볼 수 있습니다. 레디어스는 제가 가장 많이 설명드리는 슬로우 에이징, 웰 에이징의 가장 대명사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꺼진 부분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름이나 모공 쪽에서 스킨 텍스처 측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울세라 시술은 두 번째 처짐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꺼짐에서도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원리는 늘어지고 처진 조직을 근막에 다시 본드로 접착하듯이 접착시켜주는 원리이기 때문에 꺼진 부위가 일부는 조직이 붙으면서 채워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써마지라는 장비도 많이 들어보셨죠? 주로 세 번째 스킨 텍스처 부분의 효과가 좋습니다. 써마지는 피부를 더 단단하게
단단하게 조여주고 피부결을 매끄럽게 재생하며 피부톤도 밝아지는 효과도 있고 여드름 착색이나 미세 홍조 등의 이런 피부톤을 좀 종합적으로 균일하게 개선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희고 고운 피부를 갖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장비입니다. 물론 노화가 매우 많이 진행된 경우는 이 써마제 하나 받았다고 우와 하고 이렇게 효과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다소 실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는 레디어스 주사 시술이 훨씬 더 와닿기 때문에 그 시술을 먼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처짐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피부만 처지는 게 아니라 근육도 처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육의 매스, 근육의 용량, 근육의 크기가 좀 줄어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근력이 약화되면서 눈꼬리 부분도 근육이 이렇게 늘어지고 이마 부분에도 전두근의 근육이 이렇게 처지면서 이마 처짐, 입꼬리도 이렇게 입꼬리 올림근이 처지죠. 그러면서 입꼬리 처짐, 그리고 앞볼은 이제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나 마이너라는 광대 근육이 있는데 광대 처짐 등이 발생을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처짐이 아니라 표정이 딱딱해지고 밝은 표정을 짓는 게 어려워지고 울서맞이 했는데 피부는 탱탱하고 하얘 보이는데 어려 보이지는 않는 것은 근육이 건강하지 못해서 젊을 때와 달라 보이는 거죠. 근육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집에서 동안 운동하는 것도 있죠. 이렇게 광대 운동, 그 다음에 눈꼬리 운동. 이런 동안 운동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초기에는 이브 시너지나 EM페이스라는 EMS 장비들이 있는데요. 이런 장비들을 통해서 근력을 짧은 시간 안에 회복하고 근육을 강화하면서 홈트를 같이 진행을 해주시는 게 정확한 방향으로 트레이닝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원장님 온다 얘기도 많이 하시던데 온다는 울세라랑 써마지 어떤 포지션에 있는 장비인가요? 처짐에 있어서 팔자 윗살 있죠? 이 부분, 그리고 심부 볼살, 이중턱살, 광대 옆살 이런 불필요한 지방이 유독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경우 울세라나 써마지, 레디어스 한다고 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지방만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줄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온다 레이저 장비입니다. 얼굴에 지방을 빼면 자칫 앙상해 보이거나 말라 보이고 오히려 주름이 더 많이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온다는 콜라겐 재생 기능이 있어서 피부가 탄력 있게 변화하는 장점이 있어서 불필요한 지방만을 탄력 있게 제거하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실리프팅은 도대체 언제 해야 되는 걸까요? 실 리프팅은 주로 울세라와 제가 같이 비교를 해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요. 실 리프팅, 특히 실루엣 소프트라는 실은 지방 재배치 개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우시죠? 얼굴엔 지방 주머니가 여러 개 배치되어 있습니다. 좌측 그림에서 보시면 슈퍼피셜 팻 패드라고 하는데 표면 부분에 우리가 피부 껍질 까면 거기에 지방이 이렇게 주렁주렁 지방 주머니가 깔려 있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 보시면 신부지방이에요. 그래서 딥 팻 패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깊은 곳에도 한층 더 지방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삼겹살 보시면 위에 지방이 피부 바로 아래에 있고 바로 근육이 짧게 지나가고 그 아래 또 지방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심부볼 화살표 보시면 좌울 팻 패드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의 지방을 5cm 정도 윗방향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심부볼은 일단 위로 가니까 슬림해지죠. 그 지방은 어디로 가냐? 바로 마치 밀가루 반죽을 밀대로 밀어 올리듯이 지방이 자연스럽게 윗방향으로 얇게 밀려 붙게 됩니다. 즉 측면볼은 약간 이렇게 꺼진 부분은 통통해지고 여기 부분에 고였던 지방은 이제 훨씬 더 가벼워서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형태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들면 팔자 윗살 나조레비얼 팻 패드라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역시 팔자 부위는 실을 걸게 되면 지방이 슬림해지면서 이 지방들은 옆으로 살짝 밀려가면서 이 앞볼 중앙 부분에 한 겹의 볼륨이 더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방의 위치를 리포지션, 즉 재배치를 해서 얼굴의 입체감을 살리고 얼굴형을 훨씬 더 계란형에 가깝게 변화시킬 수 있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웰 에이징 시술 중에서 그나마 가장 적극적인 스텝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울세라 많이 받으면 유착이 된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던데 이게 울세라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조금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PD님 말씀대로 울세라 받으시고 시술 직후에 식빵맨처럼 땡땡 붓고 붓기 빠지고 나서 보니까 이제 볼거짐이나 딤플 생겨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저희 병원에 많이 오셨었는데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앞으로 절대 울세라 안 받는다라고 그렇게 손사래를 칠 정도로 울세라에 대해서 악평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울세라 받을 때 중요한 부분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팁, 피부가 얇은 분들은 3mm 팁으로 스타트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땡땡 붙지 않게 시술하는 게 유착을 방지하고 딤플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간 혹은 중간보다 더 낮은 강도로 시술을 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얼굴에 비대칭이라든지 얼굴에 꺼짐이나 얼굴에 처짐이나 이런 부분, 피부가 얇은 부분, 조직이 적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관찰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엔 울세라 600샷 받았다 그러면 600번의 섬세하고 신중한 샷 하나하나가 모여서 아름다운 얼굴 곡선의 변화를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페인 부분은 피하고 페인 부위의 주변 부는 오히려 시술을 해줘야 하고 처진 부위는 위로 올려 붙여서 레이저 샷을 쏴줘야 하고요. 마치 얼굴에 스케치를 하듯이 섬세하고 예술적으로 이 샷을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울세라는 무조건 안 좋다, 받으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는 원장님들도 계신 것 같고 이런 부분을 또 몸소 경험하셔서 고생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제 지견은 울세라는 잘만 시술하면 1년 동안 정말 좋은 결과를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정말 베스트 시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웰 에이징 컨셉에 맞춰서 가장 중요한 시술 몇 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송혜교 배우님을 얼굴을 좀 분석하면서 단순히 피부에만 신경 쓰시는 게 아니라 멘탈 관리나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체력 관리하시고 또 직업적으로 커리어 관리하시고 이런 다방면에서 자기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시고 계시는 부분에서 제가 정말 본받을 점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웰 에이징은 나이를 잘 먹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이런 웰 에이징에 적합한 좋은 내용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